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4월 7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결국 좀 급락이 떨어졌죠. 코스피는 마이너스 1.43%, 코스닥은 마이너스 1.61%가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낙폭을 키우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시장은 좀 단기 상승 추세를 유지를 했었지만 강한 상승 모멘텀이 없이 상승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 좀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 시장 빠르게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코스닥이 950포인트를 찍는 지점에서 좀 단기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 수익을 챙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오늘 같은 이런 모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조금 낙폭이 생각보다 컸긴 했지만 뭐 여기서 더 하락을 키우지 않고 또 지지를 잘 해주고 반등에 성공한다면 시장 주도주들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선별적으로 좀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이제 그런 종목들의 윤곽이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하락 이후에 강하게 좀 치고 나오는 종목들은 정말 좀 주목을 해야 될 종목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오늘 KG 그룹주들이 아침서부터 요동을 쳤죠. 저는 좀 점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고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장이 이렇게 어렵게 되면 이렇게 테마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시장과 반대로 좀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생각보다 이 KG 그룹주들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저는 KG 케미칼이 대장주로 좀 치고 나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의외로 KB 동부제철이 점상한가에 들어가면서 1등주로 좀 자리구침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 종목이 점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2등주인 KG 케미칼을 좀 공략을 했다가 좀 털렸습니다. 손절이 좀 나갔어요. KG 케미칼을 좀 공략을 했는데 자, KG 케미칼은 오늘 갭을 20%를 띄웠죠. 그리고 KB 동부제철이 점상한가를 들어갔는데 그 점상한가가 풀리면서 이 종목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저는 KB 동부제철이 점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KG 케미칼을 시초가에 바로 공략을 했습니다. KG 동부제철이 점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바로 저는 슈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KG 동부제철이 점상한가가 풀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제 수익이 좀 났어요. 바로 수익이 났는데 동부제철이 점상한가가 풀리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냥 급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제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실폭이 생각보다는 좀 컸습니다. 한 5%가 넘게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해서 오랜만에 좀 크게 손절이 나갔는데 동부제철이 점상한가가 풀렸기 때문에 대장주가 일단은 점상한가나 상한가가 풀려버리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은 진짜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순간 그 급락의 어떤 크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저는 손절을 했던 거고요. 그랬더니 뭐 다시 들어 올렸죠. 그래서 다시 제 본전가를 회복을 해줬지만 이거는 올라와서 올라온 거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음봉이 막 쭉쭉쭉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대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대장주를 잘 살펴봐야 되고 저는 뭐 제 원칙대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손절 폭이 조금 컸던 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KG 케미칼로 오늘 좀 손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대응을 했고요. 시초가에 공략했다가 동부제철이 풀리니까 KG 케미칼도 바로 무너지면서 여기서 이제 바로 잘라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쉽게 KG 케미칼 좀 손절로 마무리가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오늘 뭐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죠.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음봉이 그려졌기 때문에 KG 그룹주들의 쌍용차 인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계속 살아있는 느낌이라면 오늘 상한가를 좀 들어갔어야 돼요. 최소 2등주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KG 그룹주들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는 KG 동부제철이 현재 뭐 대장주로 다시 상한가를 말아 올렸지만 시간의 모습은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뭐 어떻게 마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모습들은 그래서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오토엔 매매를 좀 했습니다. 오토엔은 제가 어제 종가 베팅을 했던 종목이에요. 어제 이제 종가를 만들어갈 무렵부터 좀 매수를 했고요. 자, 어제 일봉상의 지지저항 라인이 이 자리였고, 요렇게 이제 상승 이후에 지지저항 라인 잘 지지를 하고 반등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종가 무렵에 제가 요쯤에서 한번 사고 요쯤에서 한번 샀던 것 같아요. 뭐 요쯤에서 두 번 샀던가 하여튼 거의 종가 무렵에 분할로 좀 매수를 했고 오늘 이렇게 이제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수익권 3%가 넘는 구간에서 절반은 제가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근데 나머지 물량은 위쪽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더 슈팅을 하질 못하고 아래쪽으로 좀 빠졌는데 종가 무렵에 다시 이제 살짝 들어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량은 좀 홀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돌파된 이 몸통 저항 라인을 잘 지지를 하는 모습으로 아랫골이 달았죠. 그리고 거래도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매수된 물량이 아직은 뭐 다 나가진 않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런 자리 이탈을 한다면 또 손절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절반은 좀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만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매수했죠. 어제 이제 종가 만들 무렵에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했고 수익권에서 일단 마감이 됐고요. 오늘 슈팅이 나오면서 3%가 넘는 구간에서 일단은 절반 좀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물량만 현재 좀 지켜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공구음원 좀 매매를 했습니다. 자, 공구음원은 신고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어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또다시 이런 고점 자리 돌파를 하면서 좀 강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윗꼬리 달고 아래쪽으로 좀 죽긴 했죠. 근데 장중에는 어쨌든 좀 강하게 돌파가 나오는 모습이라 대응을 좀 해봤고요. 자, 여기 이제 슈팅 나오고 살짝 떨어질 때 매수해서 자, 빠르게 수익 줄 때 수익 챙겼습니다. 제가 어제 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수익 줄 때 좀 수익 챙기는 게 좋다고. 그래서 여기서 일부 물량 수익 챙겼고 나머지 물량은 제 매수가를 위협하길래 바로 이제 여기서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대응을 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뭐 시장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오후장에는 뭐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종목 좀 움직임이 있긴 했는데 일봉상의 위치가 마음에 들질 않아서 저는 매매 대응을 좀 하지는 않았고요. 자, 바로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홀딩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홀딩스가 말씀드렸던 오후장에 좀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자, 요런 이제 전고점 자리를 뚫고 가면서 상승이 좀 나왔죠. 이제 요런 자리 뚫고 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요 꼬리 자리 정확하게 이제 저항 라인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슈팅이 나왔어요. 근데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일봉상의 모습도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슈를 좀 터트리면서 나름 좀 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분봉상의 움직임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좀 공략할 만한 자리는 사실 이런 자리였긴 합니다. 여기 이제 돌파할 때 이렇게 돌파 이후에 잘 지지하고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죠. 근데 시장도 시장이려니와 이 종목의 일봉상의 모습이 좋았다라면 제가 좀 대응을 했었을 것 같은데 일봉상의 모습도 썩 좋지를 않아서 대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제 정거장 매매 패턴도 살짝 보였죠.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거래 터지는 양봉 여기서 이제 매매했다면은 사실 여기가 이제 가장 수익 내기 좋았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관망만 했고요. 자, 이 종목이 오늘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자, PI 첨단 소재 인수전에 이 롯데 그룹이 좀 이탈을 하고 일진 그룹이 좀 참여를 한다라는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진 홀딩스가 대장주로 상한가를 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상의 위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천억을 좀 넘게 터트리긴 했지만 앞에 거래대금과 비교하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등주가 이제 일진전기가 움직였죠. 자, 일진전기는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살펴보는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분봉상 움직임은 나름 그래도 N자 파동 그려가면서 잘 만들긴 했는데 대장은 일진홀딩스이기 때문에 일진홀딩스를 내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동국 RNS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 RNS가 오늘 이런 아래쪽에서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아래쪽에서 좀 이렇게 긴 횡보 구간이 있긴 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아래권에서 박스권 자리를 돌파를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있지만 일봉상의 위치는 똑같죠. 일진홀딩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나큰 매물대들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라고 봐야 돼요. 오늘 시장도 뭐 그렇게 좋진 않았고요.
자, 동국 RNS는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좀 이슈가 됐습니다. 미 하원 의장이 이 대만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미중 갈등에 좀 심화 우려 이슈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동국 RNS가 좀 움직였고, 원래 미중 갈등 하면은 대표주가 히토류 관련해서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 움직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이등주격으로 좀 움직이면서 윗꼬리 달고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국 RNS가 오늘은 좀 대장주로 움직였고, 마찬가지로 일봉상에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윗꼬리 달면서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오늘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뭐 그렇게 강하고 좋은 종목들의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제가 계속 좀 우려를 했던 이런 단기 급락이 결국에는 떨어졌죠. 자, 요렇게 이제 어제 이 11선을 단 한 번도 이탈시키지 않았던 이 지수의 움직임이 11선이 이탈이 나오니까 제가 투심이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결국 어제 미국장이 좀 무너지니까 우리 시장은 뭐 같이 따라서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21선 정도는 좀 지켜주는 자리에서 버텨주길 좀 바랬지만 여지없이 21선까지 이탈을 시키면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도 생기는 모습으로 거의 이제 종가 저가 캔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오늘 또 흔들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 시장은 또 한 번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자, 코스닥 시장도 단기 5일선을 한 번도 이탈시키지 않고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5일선 이탈이 딱 나오면서 결국 오늘 단기 급락이 좀 떨어졌죠. 그래도 코스닥은 제가 요 정도 구간에서 지지받고 반등에 성공한다면 나쁜 시작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는 좀 떨어져도 좀 봐줄 만은 하다. 코스닥 시장은 단기 상승이 좀 강했고 시장의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중소형주급의 테마 순환매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모습이고, 자, 여기 이제 박스권 돌파된 전고점 자리 915, 920포인트 자리에서 잘 다지고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해준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하락을 이겨내고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할때 주도주로 치고 나가는 섹터는 진짜 잘 봐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 그런 섹터가 하반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국 시장이 무너졌던 이유는 계속해서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 내 이 긴축에 대한 가능성이 더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시사가 좀 일어나면서 하락을 좀 키웠고 또 빅샷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제 여는 총재들이 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동안 상승 모멘텀 없이 강력한 상승이 미국 시장도 좀 일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의 폭이 일어난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고 시장은 언제라도 하락에 대한 빌미를 만들어서 하락시키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지금의 어떤 하락은 당연하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려스러운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괜찮은 실적 발표를 보여줬기 때문에 반도체, 전기전자 섹터가 그래도 좀 선방을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주가의 움직임은 진짜 정반대죠. 뭐 삼성전자는 오히려 단기 저가를 이탈을 시키면서 더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 특히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완전히 뭐 오늘 7천억을 넘게 쏟아내면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까지 또 매도에 가세를 하면서 이 시장 하락을 좀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닥도 양매도가 나오면서 시장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었고 수급적인 측면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정말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되기 전에는 대형주, 우량주는 정말 가기 힘든 시장이라고 봅니다. 일부 종목들만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한 섹터 종목들이 좀 움직이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행주들도 일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섹터에서 항공 여행 관련한 좀 섹터 종목들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시장이 좀 반등에 성공을 하고 5일선을 안착을 하는 그런 자리를 잡는 모습이 만들어졌을 때 계속 말씀드렸던 시장 주도주로 치고 나가는 섹터 종목들 그게 진짜 하반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들이 시장보다 월등히 강하게 치고 나가는지 그리고 현재 구간도 시장보다 월등히 강하면서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지저항 라인인 상승 라인의 고점 자리를 뚫고 지지를 받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턴 어라운드가 되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좀 살펴보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 좀 관찰을 하는 그런 대응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